자, 무속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신의 변호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크로비스타 분리수거장에서 김건희 책을 주었던 권성희 변호사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주운 책 4권을 갖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저서를 비롯해 양주, 화장품, 디올 파우치를 김건희에게 건넸다는 최재형 목사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할 거라고 합니다. 뭔 신빙성 이분한테 물어봐, 조순 사람한테. 다 버린 거 맞구만. 이분한테 요구하는 거는, 야, 그 증거물 없애야 되니까, 아니면 그거 다시 국가기록물, 분실된 국가기록물 반환으로 해결해서 퉁쳐야 되니까 그 책 내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기자회견을 한번 보세요. 한 11분짜리 영상인가? 그냥 있는데 되게 긴데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 본인이 계속 나는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을 대리하는 신의 변호사라잖아. 예, 그래서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락을 주면은 이원석 총장한테는 이 책을 맡길 생각이다. 지금 수사팀에는 책을 제출하지 않겠다. 왜냐면 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편지도 보냈대요. 이원석 총장한테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까지 해요. 여러분, 기자분들이 이 얘기, 신을 대리한다는 얘기를 쓰실지도 모르겠지만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기사에서도 신을, 목소리를 들어온, 43년 동안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기사에는 거의 없어. 근데 이 KBS 기사만 약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MBC에 이 책을 제보한 것도 신의 목소리에 의해서였다. 제가 신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문제의 챕터에 우연히 개입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절대적 진실이고, 그 책의 주인이었던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어떤 분노나 유감 혹은 미안함, 이런 사감이 전혀 없다. 이렇게 계속 신을 얘기하면서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라는 일부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재판해가지고 판결이 그까지 가면은 내가 반납할 인정한다. 생각은 있는데 그렇게 해보시라고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윽박 지르고 검찰에서 부르면 시키는 대로 다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심지어 백이 하느님. 지금까지 검찰이 만나왔던 어떤 상대 중에 백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해요. 예수님을 대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한국어 패치가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래요? 보셔가지고 페이스북에 글도 쓰셨다고, 성 작가님이 반찬하러 나온 아줌마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그 얘기가 되게 전 마음에 사실 들었다고. 이 정도 되신다고 하면 저는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는 우리 권성희 변호사님을 일종의 신의 하느님이 보내신, 최소한 한반도 지부장이 보내신 신의 사자 잔다르크다. 잔다르크 얘기도 했어요. 라는 저 생각을 잔다르크 합니다. 얘기도 했어. 왜냐면 이분이 그 신이 보시기에 지금 한반도의 작금의 상황이 왠가 잡신과 주술이 난무를 하고, 그렇죠. 일부 불교나 이런 미신. 다른 종교나 이런 쪽도 종교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혼탁해진 상황에서 말하자면 부패한 종교 집단들이 이 권세를 다 탐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 하느님의 대한민국 지부장님께서 우리 권성희 잔다르크 같은 이 권성희 변호사님을 통해서 얘들을 응징해라. 얘들한테 제대로 된 신의 소리를 전해라라고 보내주신, 정말 난 종교인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하신 전사가 오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권성희 변호사를 통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믿을만 하다라고 한 거죠. 신이 선택한. 이원석 총장님 불교 믿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내적 갈등 안에서 이분이 또 개종하시겠네. 조만간 개종을 하시겠네요. 이건 이제 이원석 총장 현 총장이죠. 전 총장이네. 네.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도 아 나한테 왜 그래요? 그냥 주려면 주고 안 주려면 안 주지. 왜 내가 원하면 준다 그러면 원할 수도 없고 안 원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런 갈등을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인터뷰 영상 보면서 아 내가 이분을 그냥 집에서 반찬하다 나오신 아주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영상을 보면서 처음 느꼈어요. 어떻게 확신의 차이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하영이라는 배우를 거기서 떠올렸습니다. 네. 갑자기? 김하영이라고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 그래갖고 MG 오피스라는 그 꽁트에서 네, 활약하시는 김하영 배우가 있거든요. 난 둘이 친척 관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눈빛 안에 그 기자들과 질문에 흔들림 없이 정말 당당하게 이 자기 주장을 펼치시고 거기에서 신의 대리자를 자임하고 계신 이 권성희 변호사님. 아마도 검찰이 회유하거나 뭐 어떠한 방식으로 작업을 치려고 했을 때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상대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분은 신이 뒷배니까. 그럼요. 다른 네. 사람은 뒷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 혹시 이분이 뭐 어떤 정파에 속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철회합니다. 이분은 독특하세요. 이분은 정말로 신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네. 옆집 아저씨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셔라. 혹시 신의 목소리로 아니, 43년간 신의 목소리를 들은 아크로비스타 동네 주민이. 아크로비스타가 43년이 안 됐어. 아니, 그거 이사는 네. 나중에 왔겠죠. 아무튼 어찌 됐거나 권성희 변호사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다른 논란에 또는 새로운 부분 안에서의 그 논란의 중심이 되실 분이고 쉽지 않은 검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앞으로 조사나 이것들을 몰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뉴스들이 다 좀 네. 이상한 뉴스들만 했어. 그리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송 작가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의문들이 많이 풀리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